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의 이 기준에 지금 녹화를 하는 사이에 조금 더 신호가 나와준다면 교육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보도자료 좀 올려주세요. 알테오젠의 보도자료. 그렇게 해서 그 편입 설정 범위는 일단은 12만 8천 주의 프로그램 수급이 세로줄 거드린 저 시점에 들어오면서 고점을 형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급이 2만 주 정도가 다시 나간 건데 추가적으로 유입이 될 거냐,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눌려져 있을 때 기준에서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면서 밀리면은 그거는 접근하기가 좀 기준 잡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네, 그렇게 하시고 모니터링 하신 분들 알테오젠 보도자료 좀 올려주시고 기존 거 예전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보도자료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지금 뭐 단기 공략주 자체를 다 빼놓은 상태의 기준이 되니까 5%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시는 그 시점 주신 시점이 이제 6만 원 수준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들여다봤는데 변동은 큰 것 같은데 고점에서 또 조정 폭도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 그 등락폭 등락률이 그렇게 월등하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조건만 좀 맞아준다면 슬슬 조금씩 더 다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길 때에 13만 주 이상 그리고 눌려질 때에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들어와 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지금 가격에서라도 편입 설정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목표 주가치는 뭐 한 10% 등락 범위 기준을 설정을 해서 잡을 텐데 툭치가네요. 결국은 이제 뭐 한 4천 주 정도 프로그램 매수 더 들어오면서 요 가격을 툭 친 건데 다시금 이제 눌려진다면 수급 범위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고 눌려지는 흐름이라면은 잡고 지금 결국은 또 조금 프로그램 수급이 나왔는데 조금씩 더 보죠 뭐 조금씩 더 보고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일단 뭐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매각의 이슈라든가 또 IPO 시장에서의 그 바이오 종목군들의 입성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뭐 자체적인 내용들도 있죠. 일단 그 제약바이오 쪽에 매물들이 이제 조금씩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물로 나온 알짜 제약바이오 주인 찾기 나서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머크와 최대주주 매각 협상 중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제약바이오를 원하는 쪽 업체들이 여기저기 이제 또 매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뭐 2차 전지 못지않게 바이오 업체들의 성장성도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정부 미국의 민주당 정부 기준에서는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그리고 공화당 정부의 기준에서 전통제약 그건 이제 장단에 있습니다. 장단이 있어요. 그 새로운 약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이 개발해 놓은 약을 이제 시효가 지나고 나면은 복제해서 그냥 가져다 쓰겠다.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죠. 이점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누가 개발을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뭐 여러 이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알테오젠의 이제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확장이 돼 있었는데 오늘 기준에서는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뭐 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군들이 검색계에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검색계에 나와 있는 종목 기준에서는 일단 유한양행이 잠깐 나와 있다가 없어졌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이 460억 정도 되는데 알테오젠의 거래대금 그것을 조금 더 넘겨요. 그래서 알테오젠 쪽을 먼저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 또 기존에 이제 봐왔던 변동폭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 대한 기준도 좀 설정해서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 스타트할 때 기준이 10만 7천 주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여전히 뭐 그 수준에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맴돌고 있고 매수 매도 물량은 뭐 한 명이 다 매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쪽에서 매수 매도가 엉켜 있는 거죠. 엉켜 있으면서 이제 손바뀜이 위에서도 나와 있는 겁니다. 평균 오늘 매매 단가 6만 8천 원이에요. 6만 8천 원 라인은 이탈되지 않아야 돼요. 매수 그 평균 가격보다는 위에 들어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강도가 그 위쪽에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지금 다시 소폭 그 매수의 부분이 형성돼 있는데 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가격. 요 평균 가격 대비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 그거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6만 8천 원 이하 기준에 만약에라도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월등하게 유입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되돌릴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손절 범위를 논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추가 편입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수급이 뭐 10만 주 미만으로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평균 단가보다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힘의 강도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알테오젠 기준에서는 오늘 기준에 어찌됐든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도 최상위에 현재 이제 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기준으로 해서 들여다보자.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의 기준을 잡을 때 고점을 넘길 때 13만 주 이상이 들어와 주기를 그리고 밀려 내려오면은 프로그램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급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눌려졌을 때 기준에 적절한 구간에서 편입 설정을 고민해 보겠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비중은 뭐 5% 기준을 두 번 나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설정해 놓은 기술적인 부분이죠. 기술적인 부분. 요 그 알테오젠의 컨센서스도 좀 잘라서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 이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뭐 지금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 있고 뭐 성장성도 계속 뭐 불거져 있긴 한데 저평가 상태 기준으로 논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뭐 2차 전지 옹호론자들 기준에서는 왜 이런 종목의 2차 전지를 엮어서 해석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어차피 성장성을 논하는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걸로 따지면 비슷비슷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요 컨센서스 이제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뛰어난 업체다라고 주장하는 펀더멘탈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굉장히 대단하다, 대단한 분들이다. 보고서도 잘 안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고 계시나? 다 보도자료죠. 뭐 보도자료 보고 아시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은 좀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매수세인 내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프로그램 쪽의 창이 왜 안 띄워질까요? 그리고 이제 차트 부분으로 넘어와서 결국은 미끄러질 때 이제 수급 논리잖아요. 결론은 수급 논리입니다. 그래서 12만 8천 주 이전에 어디에서 또 매수가 세게 들어오면서 들어 올려졌는지 이 정도 되겠네요. 11,000주, 10만 주 들어올 때 기준 11,000주. 그럼 여기 32분이니까 32분이면 요때인가요? 요때 기준에서의 매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간 건지 어쩐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손바뀜인 건지 빠져나간 건지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 그 밑에서 17,000주 이렇게 들어온 게 31분 31분 32분 요자락이네요. 그러면 31분에다가 박스를 쳐놓을게요. 그러면 줄을 그러니까 요렇게 스타트 잡혀서 대략 뭐 마이너스권에서 7만 주까지 이제 들어 올려놨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점진적으로 뭐 들어 올려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요자락이고 오늘 매매 평균 단가가 68,200원이고 그 68,200원 이하로 요 물량을 소진시킨다면 그거는 수익 범위가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뭐 손실일 수도 있고 평단 대비해서 지금 가격은 밑에 있으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매수한 쪽이 던진다라기보다는 또 다른 쪽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또 다른 외국인 혹은 또 다른 기관이 물량을 소진시키고 있다. 그걸 이제 받아내서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그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지금. 그래서 두 개의 줄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 그러니까 변동률이 원체 클 수밖에 없죠. 변동률이 뭐 클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그리고 요자락하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매수 강도를 넣었다고 하면 뭐 거기나 비슷할까요? 7만 원 위로 쌓아 올리면서 이 기준. 그다음에 이 정도에서 이제 뭐 매수 강도가 좀 활성화됐었으니까 좀 프로그램이 가격 반발력은 나오는데 뭐 프로그램이 지금 82,000주 정도라서 물론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쉽진 않죠. 이렇게 해서 뭐 이 정도 69,000원. 결국은 의존할 거는 수급 거래대금은 일단 수반돼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는 확장돼 있고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하고 프로그램하고 둘 다 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거래대금만 올라와 있는데 프로그램 순위에는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7만 주라 뭐 그닥 높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10만 주 때 11만 주 수준이었으면은 있었을 것 같은데 있네. 지금도 4위네요. 적지 않죠. 다만 요 고점 찍을 때 13만 주 정도의 흐름에서 현재 5만 주 정도를 던져놨기 때문에 5만 주 정도를 던져놨기 때문에 일단은 5만 주의 물량 감안했을 때 참 애매모호하네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뭐 녹화 끝날 때까지도 요 상태 요 자락이라면은 뭐 문자 사인까지는 나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동평균선의 이제 기울기 부분이에요. 요걸 설정해 놓은 부분은 그래서 기울기 부분이 다시 꺾여져서 돌려진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그냥 놓고 보시게 되면은 하향으로 전환이 됐겠죠. 단기 이평이 5개 캔들, 뭐 10개 캔들, 20개 캔들 그 평균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20일선은 초록색, 5일선은 빨간색, 그리고 10일선은 회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항상 모든 차트에 똑같이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놓고 보시게 될 때 지금 소폭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들어올지 전부 하향돼 있죠. 전부 하향돼 있는데 여기 밑에는 꺾여져서 돌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각도가 여기서 멈춰졌죠. 여기서 횡보를 한 거잖아요. 횡보를 하게 되면서 기울기의 하향 부분이 둔화됐다.
돌려질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돌려지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기 위해서는 영선 돌파. 그러니까 영선이 돌파돼서 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오면서 영선이 이제 돌파되는 흐름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추이에 있어서는 일단 이렇게 꺾여져서 돌려지는 흐름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고, 크로스가 발생이 돼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수 신호인 거예요. 매수 신호에 프로그램을 무시했을 때 매수 신호에 거래가 실렸느냐. 거래가 지금 좀 아쉽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외한,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두 번째 부분이 수급 부분인데, 기술적인 분석. 그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제 심리적인 면, 매각 진행 중이에요. 뭐 앞으로 뭐 성장성이 뛰어나요. 뭐 여러 가지. 이쪽이 암 관련된 기준인가요? 하여간에 뭐 그런 그 이슈 부분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심리. 그러면 이제 수급을 두 가지로 놓고 보자라고 했는데, 수급이 한 가지는 더 우선순위를 잡는 게 눈에 보여지는 거. 프로그램의 수급, 또 특정 창구의 수급.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수급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나머지 하나의 기준이 거래대금. 프로그램도 안 보여. 또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 이제 강세를 띄어야만 들여다보잖아요. 그럴 경우에 강세를 띄어야만 들여다볼 때 기준에 어떤 거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느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프로그램의 매수가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고, 이게 가장 좋은,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 줘야 되는데, 뭐 유황양행도 프로그램이 형성돼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이쪽은 좀 제한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형성돼 있는데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면 좀 불편한 거고. 결론은 유한양행은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래대금 대비해서 조금 더 거래가 실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여지게 된 거죠. 어디에? 검색기에. 그랬다가 주가가 눌려지니까 이탈되는 걸로 모양새가 나온 거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자 사인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뭐 제한적이더라도 국내 창구든 외국계 창구, 보여지지 않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위로 지금 쌓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은 뭐 차익 실현이 됐든 뭐 손절이 됐든 어찌됐건 프로그램 나와 있는 걸로 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무시하고 놓고 본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이 14만 주 매도하다가 매수로, 소폭의 매수로 전환돼 있었잖아요. 근데 주가는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그 강세를 띄는 과정이 누구? 기관들의 매수였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프로그램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기관들의 매수였는데, 그 기관들의 매수 창구가 어딘지는 다음날 돼서 이제 뭐 유독 좀 많이 들어온 쪽이라든가 그런 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그 평균 단가 지금 위쪽에서 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수급 범위에 있어서는 그 기준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느냐, 매수가. 그럼 요 가격대에서 오늘 거래 평균 단가 68,200원 고 언저리에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어찌됐건 매도가 나오다가 매수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 봐야 뭐 만주 정도 됩니다. 7만 1,000주까지 뭐 터져 나왔다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순바뀜이 형성됐다라고 해석을 할지, 아니야, 나는 프로그램 무시하고 들어갈 거야. 어차피 거래대금 터져 있고, 거래대금 910억 터져 있는 그 가운데서 거래대금 순위가 1, 2, 3, 4, 5, 6, 7위. 시가총액이 7위가 아닌데, 시가총액이 7위가 아닌데 거래대금은 7위까지 올라와 있다.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미 뭐 한올바이오파마라든가 유한양행은 검색기에도 한 번씩 진입이 됐었던 상황이다. 뭐 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점진 지금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범위를 명확히 기준만 잡으시면 돼요. 나는 윤정도 말 맞다나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에이 모르겠어, 니들이 프로그램 니들이 때려 사는데 그 평균 단가가 82,000
68,200원 수준인데 에이 나도 똑같이 연동해서 살래. 응? 니들이 방어를 못해서 밀려서 손실이 나면 너희들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에이 나 니들 믿고 갈래. 뭐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프로그램은 아예 무시하고 방금처럼 프로그램 무시하고 아니야 보여지지 않는 창구들의 동향도 있어. 그것이 결국은 차트의 흔적에 남아. 차트의 흔적이 남으니까 돌려질 때에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고 영선까지 돌파한 이동평균선의 크로스 기준이 발생이 되면 난 여기서 겁먹지 않고 들어갈 거야. 다시 저쪽 깨면 뭐 손절하면 되지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요 뭐 지지라인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탈된다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하락을 한다, 폭락이 나온다 이러지도 않아요. 근데 기준을 잡는 거죠. 내가 여기 이탈되면 잘라낼 거야. 쉽진 않지만 손절할 거야 라든가 그런 기준을 잡는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고점 75,500원 기준 그리고 명목 가격 뭐 7만 원 기준에서 굵직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또 69,000원대 위쪽에서도 굵직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렸다. 그 굵직한 매수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수급을 이야기한다. 지금 다시금 얼마요? 9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9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설정 범위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거 지금 바로 해야 돼 무조건? 좀 이따 내가 좀 가져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쉽지 않죠. 뭐 어찌 보면은 저도 지금 기준에 다소 뭔 소리야 횡설수설하는 거야?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꼭 이 종목을 떠나서 이 종목에 지금 뭐 매수를 놓쳤어 뭐 이런 걸 떠나서 첫 번째 알테오젠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든다면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기준에 첫 번째 펀더멘털적으로 엔비디아발 또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DDR5 기준에서의 매출 점유율이 높아졌어. 30% 중반 이상이야.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펀더멘털은 그러면 결국은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폭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일이 아니라 어제처럼 뭐 한 번에 들어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외국 기관 쌍크림에서 우리나라에서 1위다. 시가총액이 3위여서 뭐 그 덩치가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에 유리한 면도 있지만 매집의 규모 자체가 유통 물량도 없는 상태. 대주주 외국인 합산해서 86%, 기관들 물량 그리고 개인들 물량은 뭐 단타치로 들어온 물량 제한적이잖아요. 그 물량 감안했을 때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데 올해 들어서만 들어온 게 4% 수준. 대단한 거죠.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당연히 어제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와주고 외국계 창구에서의 매수 강도가 특정 창구에서의 흐름이 들어와주고 거래까지 터져주고 그러면 어제 같은 날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밀릴 때 저점에서 잡고 싶다 하더라도 그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다가 어제만큼 막 120만 주씩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결국 3만 주뿐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알테오젠도 똑같은 기준이 잡히는 거죠.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냐? 아니요. 지금 시가총액 3조 5천억짜리 매출이 몇백억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옹호론자 분들은 원래 그렇다 성장주들이 한번 터지면 대박이다. 뭐 이런 논리인 거고.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그럼 기술적으로 대처하는데 두 가지인데 일단 문제는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있는 쪽으로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없는 쪽은 뭐 보질 않는 거고 거래대금이 터져 있어야 변동률이 나오겠죠. 또 시가총액 규모 감안해서의 거래대금. 시가총액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1조 8천억인데 거기가 이제 500억 정도 거래대금이에요. 근데 지금 탄력이 제한적이고 우리가 사실 잘 몰라. 그러니까 알테오전도 뭐 잘 안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분봉이 아닌 일주 월봉에서 9월달에 들여다봤던 종목이고 또 한 번씩 미끄러질 때는 또 충격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도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그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 기준에 오늘 기준의 설정 범위는 결론적으로 지금 10만 6천 주까지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시나리오대로 갔죠. 그러니까 이곳쯤을 넘길 때 13만 주 이상이면은 7만 500원이 아니라 7만 1,000원이더라도 프로그램이 더 들어와서의 움직임이라면 따라 붙는다. 그럼 지금 이제 기도하는 거는요. 여기까지 내려올 때 7만 주였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비슷하게 또 밀려 내려온다고 쳐요. 지금 운봉 하나 맞았고 비슷하게 내려온다고 쳤을 때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뭐 5천 주 정도 나오긴 했지만 뭐 7만 주까지 뭐 때려 파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 근데도 좀 밀렸다. 6만 9천 원이 좀 이탈됐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 6만 8,300원이지만은 6만 7,500원 찍고 돌렸으니까 난 저기까지는 열어놓고 대처하지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기준. 예를 들어 지금 알테오전 살까요? 장도 좋고 우리도 막 수익 나고 그러면은 이런 설명 다 필요 없이 이런 설명은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거 매수 뭐 손절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뭐 공격적으로 잡아 들어갈 심리적인 부분에 편안한 상태도 아니고 어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저점에서 손절이 됐고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서 이제 10만 2천 주 정도이니까 이 정도 범위를 손절 범위로 설정하고 들여다보시는데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끝날 때까지의 하여간의 기준점을 놓고 보고 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문자까지 발송할 수 있겠느냐를 고민을 한 다음에 문자가 발송된다면 단기 5%의 기준에서 2.5%씩 두 번 분할 매수한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또 수급 상황이나 거래 대금 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추가 편입을 뭐 최대 10%까지 확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절 범위는 이제 뭐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 들어간다면 6만 8천 원 그 구간에서 평균 단가 수준 68,300원이죠. 그 정도 구간에서 2차 편입 그리고 손절 범위는 67,500원이 이탈될 때 프로그램 수급이 7만 주 이하로 떨어져 내려온다면 손절 오히려 늘어난다면 추가 편입을 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매수 사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11만 8천 주까지 형성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눌리면 매수 사인을 냅니다. 눌리면 이제는 그죠? 우리가 봤을 때 10만 6천 주의 주가 부분이 지금 녹화가 한 27분 됐네요. 27분 전이면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9시 40분 정도 기준이 되겠죠. 9시 40분이면 요 정도 범위, 지금 가격 범위. 그 지금 가격 범위에서 10만 6천 주였는데 지금 12만 7천 주 넘기고 있는 거죠. 다시 물량이 나온다고 치고 나오면 분할 매수 하다가 더 악화되면 손절을 하더라도 7만 원 기준에서 뭐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결정을 지으실 수 있었겠죠. 결정을 지어서 난 여기서 살 거야. 뭐 손절 범위 뭐 평균 단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수급 보면 손절을 하지 뭐 이런 기준. 그렇게 해서 성장성 이슈, 매각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불거져 있어요. 지분, 매각, 협상, 그 다음에 성장성 이슈. 벌써 지금 16만 주까지네. 에헤이. 이게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고점 뚫을 때 지금 더 올라가 있는 거죠. 문자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추후에도 기준 설정을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최대 뭐 10%까지도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수급 범위를 더 확인하고 지금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 부분 올려놔 주세요. 거래 대금하고 프로그램 매수 그렇게 해서 5% 기준의 신규 편입 신규 편입 신규 2.5% 편입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에서 3% 등락 범위에 추가 2.5%를 편입을 해서 5%를 채운다. 그렇게 하고 지금 수급이 15만 6천 주인데 7만 원 공방이에요. 아, 땡큐 하죠. 수급은 멀쩡한데 밑으로 더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 그럼 추가 편입이죠. 우리도. 추후 설정. 이렇게 해서 문자가 나가면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지금 들어가도 돼? 지금 딱 왔네. 야, 이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럼 우리가 목적했던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주가가 눌려줬어. 고맙게도 땡큐한데. 예. 프로그램에 매도가 나오더라도 첫 번째 7만 500원을 찍을 때 물량이 얼마였어요? 12만 8천 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2만 주 더 들어와 있어. 근데 7만 원 공방에서 좀 눌려져 있어. 땡큐예요, 안 땡큐예요? 땡큐하죠. 농담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실질적인 매매 수급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믿을 구석,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면 우리는 편안하다. 이 기준에 검색기에 나와 있는 유한양행과 한올바이오파마, TCC, 스틸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유한양행, 한올바이오파마는 검색기까지 나와 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 그 알테오젠은 검색기에 왜 안 나오느냐? 앞전에 거래대금이 좀 더 많이 실려 있어서 그래요. 자기 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의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손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제 손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요. 그랬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뭐 오늘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손절을 못 하시고 가지고 계셨는데 그나마도 가격 반발력이 살짝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에서는 거기를 정리하고 이쪽으로 옮겨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여기서 뭐 승부를 본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 뭐 예를 들어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큼의 비중만 잘 조절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전혀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그죠? 오늘 기준에 어찌됐건 뭐 유한양행이 아직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에서는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검색에 뜰 정도로 자기 거래대금은 넘긴 상태이고, 그리고 뭐 얘는 빼버릴까요? 그렇게 하고 뭐 요 기준에서 이제 수급이 유입된 걸 우리는 확인했고 바닥 기준 인식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뭐가 무서워요? 녹화된 것만큼의 흐름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뭐 하이닉스도 보합으로 다시 돌리고 있고 시장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요 수급 범위에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다. 이게 이고점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근데 이 흐름 속에서 다시금 여기까지의 수급이 좀 꼬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크로스 나와주고 영선 위쪽으로 올라와주고 지금의 위치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이 흐름들, 이 흐름들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분봉 기준에서 눌려진다면 이제 밑에서 추가 편입까지 고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수급 범위의 논리를 좀 들여다보면 되는 거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4% 움직였는데 최저점에 사기가 어렵잖아요. 수급이 나오면서 미끄러진 부분이니까. 결론은 저기를 놓쳤다. 최저점에 살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낫고, 그렇게 해서 분봉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12만 8천 주 이상에서의 7만 500원 그 가격 위쪽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해석보다는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주월봉인데요. 이렇게까지도 한 방에 두들겨 맞고 망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만 우리가 좀 주의하면 되는데 하다가 이제 놓쳐버리는 흐름 대비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약속 기준처럼 윤정두가 헤매고 앉아 있더라도 헤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아니야. 이거 음봉 떨어지면 고점 대비해서 음봉 떨어지면 2, 3% 밀리면 정리하라며. 왜 정리를 안 시켜줘? 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위로 뚫고 올라갈 때 수급이 조금 전에 얼마에서 16만 주까지 들어왔었잖아요. 뚫고 올라갈 때 고점 뚫고 올라갈 때 16만 주 이상, 그러니까 7만 900원 위쪽을 뚫고 올라갈 때 16만 주 이상. 그리고 요 절반의 기준, 요 몸통의 절반의 기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기준을 잡는 거죠. 절반이 뚫린다고 뭐 초대박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통용시켜 왔던 커다란 음봉의 이날의 평균 매수 단가를 모르잖아요. 매매 단가를. 평균 매매 단가를 모르다 보니 몸통의 절반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설정해서 대처하자. 이런 논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와 83,100원과 종가 83,300원을 해주면 얼마에 17,000원이죠. 17,000원을 2로 나눠주면은 8,500원. 8,500원을 해주면 71,800원인데 72,000원 정도 수준을 잡으면 절반을 이제 넘기는 기준이 되겠죠. 72,000원을 넘긴다? 땡큐. 거래 기준은 최소 범위가 5MA, 20MA 400만 주. 그 400만 주는 넘길 수 있는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 한다면, 그리고 당연히 지금 뭐 고점 앞전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의 중요성의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거래대금의 중요성의 기준에 요 거래대금도 뭐 만만치 않은 거래대금입니다만 요 6천억 정도의 거래대금만 형성이 돼도 무난하겠다. 그러면 대략 800만 주, 9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해석만 잡아가더라도 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 거래량의 차이점 부분이 제한적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시고 이 부분의 흐름을 9월 이후에 차트에서 좀 해석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설정을 잡으면 이렇게 기준이 잡힙니다. 크로스 직전의 영선의 기준에서의 크로스 직전의 흐름이 되는 거고, 다음 주 주봉도 볼 거예요. 다음 주 주봉 기준에 이러한 그 흐름 범위들이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잡으시고 알테오전 PPT 올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분봉 잘라드렸고 이렇게 일봉 기준에서의 흐름, 크로스, 그 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량, 그 거래량 기준에 400만 주는 오늘 뭐 실릴 수도 있다. 충분히.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또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 기준에서도 뭐 2분기 이후에 이제 4월에 저기서 한번 거래빵 터진 거고, 그 다음에 3분기 이후에 흐름에서 이제 막 4분기 접어드는 건데요. 요 도지가 형성되고 이제 변동성의 강도가 위든 아래든 세게 튕겨질 수 있다 했는데 아래로 일단 좀 튕겨져 있던 흐름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딱 그 오늘 고점이 되겠네요, 그죠? 시초가 기준이 71,000원, 딱 오늘 고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72,000원 정도를 뛰어넘게 되면 시장에서 보고 있는 매물벽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주요한 눌린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에 하루 24%의 그 조정도 있었지만은 주봉 기준의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종가가 형성되면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럼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 기준의 설정 범위, 그래서 알테오젠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 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 기준에서도 당연히 이제 거래대금을 다음 주도 이제 사거래일 뿐이 되지 않아요. 근데 다음 주 기준에서의 거래대금, 그리고 요 정도 돼야 되겠죠. 주간 단위에서 1조 5천억. 1조 5천억의 거래대금이 4거래일이든 5거래일이든 그 상태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준다면 뭐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오늘까지 이제 그 누적 수급 범위가 그렇게 뭐 월등한 그 매집이 단행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유통 물량이 원체 많아서 그래요. 유통 물량이 원체 많아서 뭐 5%든 10%든 뭐 매집이 돼 있다라고 해서 그게
뭐 쉽게 긍정적으로 뭐 해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다만 다음 주에 갭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우리는 기술적으로 잡을 수 있죠. 갭 상승이 크게 나와주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해서 일단 일주 월봉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수 있는 범위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봉 기준에서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난달의 기준하고 한번. 이제 뭐 월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의 수급이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되면 이왕이면 조금 긍정적으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월봉의 기준은 앞전에 거래대금을 넘기는 수준의 월봉이 형성이 돼 있었고, 이제 이번 달에 과연 이제 거래가 더 수반되어지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거래가 빵빵 계속 터져주면서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이 이쪽에서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네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 저 수급을 봤으면 더 좋을 뻔했겠네요. 주봉 기준에. 어쨌든 간에 7월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이 대략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공매 대차 상환 부분까지도 놓고 봐야 되는 게 있고, 200만 주 4% 작진 않네요. 요 누적 수급 범위 잘라서 올려주세요. 평균 단가하고 누적 수급 범위 평균 단가하고 7월부터 잘라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는 흐름의 기준 이렇게 보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가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 위쪽에 꼬리 부분까지 형성됐던 부분을 이번 달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와줘야죠. 이렇게 해서 요 수급 범위, 그리고 이미 이미 여기서 수급이 형성돼 있었다.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에 이제 수급 범위가 한 4% 정도 되네요. 지금 확인해 봤더니 결코 나쁘지 않다. 거기에 이제 오늘 또 일정 범위의 수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의 거래가 이제 월등하게 실려줘야 되겠죠, 사실상.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위치까지로. 매각이 엄청난 재료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뭐 어떤 이슈가 형성돼 있든 그것의 흐름을 인정할 수 있는 수급 범위나 이런 기준이 같이 잡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알테오젠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은 알테오젠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을 들여다볼 때, 변동성 매매 특히 하실 때, 뭐 주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의 기준, 기술적 분석의 기준, 기술적 분석을 볼린저 밴드를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과 심리의 논리란 말이에요. 펀더멘털은 검증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수급의 논리에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급,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수급의 논리에서 거래 대금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런 내용들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자료 보강해서 올려드리는 부분은 그 차트나 이런 부분은 다 무료방에도 오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다음 주면은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와주면 일주 월봉 기준에 참 편안하게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부분들 이렇게 컨센서스 부분 놓고 보실 때 두 개 그 증권사분이 참여를 하는 상황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 어찌됐든 뭐 실적 부분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요 한 장 가지고 우리가 1시간씩 녹화를 했죠. 그 유료 강좌 1탄 부분을 오늘 스트림 방송에 넣어주세요.
알테오젠하고 같이 두 개 넣어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어제 하이닉스 녹화 부분 그리고 어제 마감 방송 뭐 이렇게 해서 주말에 쭉 올라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알테오젠의 이런 보도 자료 부분인 거죠. 뭐 보도 자료가 대단히 뭐 심리적인 면을 많이 강화시키는 거고 검색계에서는 뭐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뭐 신성 델타테크까지 검색계에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종목이 유한양행 한올 바이오파마 두 종목이 뭐 어찌됐건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뭐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알테오젠의 흐름이 빠져 있긴 하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공구시 수식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2,400에서 이제 저는 윗방향으로 굉장히 세게 움직일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수식을 크게 안 바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당장의 기준의 거래대금이 20조 가까이씩 터지던 거래대금이 10조 미만으로까지 7조까지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09시 30분 그러니까 930 그리고 뭐 1,500까지 나와 있는데 중간 수식을 조금씩 바꿔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다 얘네들 뜨고 나서 2%씩입니다. 제한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거죠 사실상. 여기서 이제 시장의 뭐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서는 이들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13일 날의 기준의 주가가 아마 6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만 2천 원. 그리고 나서 이제 15일 날 기준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검색계에 뜨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고점이 8만 얼마인가요? 그렇게 하고 이제 꺾일 때 차익 실현 부분이 명확해졌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9월 21일 뭐 이런 때 조금씩 포착이 돼 있었는데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뭐다 7만 원 기준에 우리는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놓고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에 더 미끄러지거나 했을 때 기준에 고민을 해서 설정 범위를 또 잡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일단 그 프로그램 수급이 조금 축소가 돼 있어요. 조금 축소가 돼 있는데 이 정도 범위에 지금의 수급 범위라면은 문자 나간 것처럼 7만 원 수준에서 편입 설정을 하더라도 크게 뭐 무리가 없겠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고 우리 그 임직원방에 올려놓은 키워드 해시태그 글을 올리시는 분이 참조하셔야 되겠죠. 글 올리시는 분이 저거 참조해서 오늘부터 영상 올릴 때 무조건적으로 키워드 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영상 올리시는 분은 참조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가 편입에 대한 신호가 나올 경우에는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문자로. 그리고 차분하게 대처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준 잡은 것처럼 수급이 꼬인다거나 음봉으로 많이 미끄러진다거나 전저점이 이탈되는 흐름 속에서의 수급까지 확인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저 얘기를 다시 해드리면 우리 직원분들 임직원방에 올려놓는 모든 내용들은 출력해서 다 업무철에 넣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보든 안 보든 오늘 아마도 전화들을 더 드릴 거예요. 아마 전화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이 강연의 부분하고 어제도 이제 그래서 강연에 신청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으신 상황인데 그러니까 난 예약만 먼저 해보고 고민 좀 해보겠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왜냐면 이제 호텔이기 때문에 어차피 펜트하우스는 이제 뭐 결정이 나 있는 거고 그쪽은 이제 뭐 결제가 다 끝난 상태인 거고 근데 추가적으로
식사 부분인데 그 식사 부분에 대해서 그 일정이나 이런 걸 다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그 다 돼 있나요? 시간? 왜 안 해나? 응? 아니 지금 날짜가 3일이 지났는데 다른 업무들도 있었겠지만은 왜 업무 하나를 마무리를 못 줘? 응? 여기 식사하고 다 넣어놨잖아요. 그 어디 있어 그게? 응? 시간하고 좀 이해가 안 되네. 13시부터 15시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쉬시고 이제 거기서 살짝 담아 나누시다가 29층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실 건데 코스 요리가 뭐 준비가 됐겠죠. 매번 똑같이. 근데 요번 단가가 좀 더 세요.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또 미팅하면서 얘기를 해놨는데 그 식사가 하여간 식대가 23만 원. 그리고 이제 뭐 샴페인 한 병 들어오는 게 돈페리뇽 로제가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킹조지 우세 한 병 이렇게 해서 뭐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맥주 좀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식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인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강연회 신청하시고 지금은 이제 뭐 예약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시겠다 하시면 이제 결제가 끝나져야 인원수에 맞게 이제 예약 부분 그런 부분 진행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셔서 또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서 함께 기준 잡아가시기를 그렇게 권해드립니다.